해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넘어가 볼게요. 원의 방정식. 아이고. 자,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원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이란 무엇인가부터가 스타트가 될 거고요. 자, 원은 어떻게 되지? 정의가 뭐냐, 얘들아? 원. 그게 원이야? 무수히 많은 점을 이으면 무조건 원이야? 원의 특징이 뭐지?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죠. 컴퍼스로 딱 길이 고정해놓고 돌리면 원이잖아. 그치? 길이가 일정한 거지. 그래서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입니다. 네, 정점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점, 고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는 점. 어떤 딱 점 하나 찍어놓고 뭐한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거 다 연결한 게 원이다. 컴퍼스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딱 찍고 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정점, 요 점 있죠? 움직이지 않는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 한다?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만 쓸게요. 야, 그래도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뭐 어떤 영어인지는 알고 가자. 반지름 영어로 뭐냐? 니 다 영어학원 다니지 않냐? 반지름 영어로 뭐냐? 반지름 영어로 뭐야? 아, 그래. 경원이 영어 좀 하잖아. 반지름 영어 선생님이 우리 학원 선생님 아니신가? 반지름 영어로 뭐냐? 경원아, 성룡이 준비하고 영어 선생님 모셔온다. 이씨. 자, 영어로 몰라도 되는 영어예요. 그냥 장난친 거고. 레디우스라고 해서 맨 앞자 R을 갖다 따가지고 우리가 반지름 R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야, 약간 변형된 정의도 있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점의 자취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취의 방정식. 앞에서 들어봤네? 바로 직전에 했던 거 뭐? 각이등분선의 각이등분선의 방정식. 그쵸? 그거 구할 때 자취의 방정식 썼죠?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해서 거리가 같다라는 식 세우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야. 방정식 세워봅시다. 자, 나는 A, B로부터 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야, 얘들아? A, B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거잖아. 얼마만큼 떨어진? R만큼 떨어진. 자, 나의 목표는 요 수많은 점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은 x, y라고 불리는데 얘가 거리 R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그냥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경원아, 어떻게 되냐,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의 절대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반지름 r이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될 거예요. 얘를 우리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만약 중심이 0,0이라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됐니? 괜찮아? 얘들아, 내가 앞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면은 반응을 좀 해주면 안 될까? 쌤도 사람인데 막 괜찮아 맨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뭐 광대냐? 성령 어떻게 생각해? 대답 좀 해 임마. 이씨 너 영어 시간에 대답 잘하면서 수학 때는 안 하는 거지. 여기서 때 물어본다. 영어 때는 잘해 못해? 잘 안 해. 아니 왜 아직도 낯가리는 거야? 거의 1년 지금 최소 6개월은 같이 한 것 같은데 승규 어떻게 생각해? 네. 근데 승규는 대답해 주니까. 얘들아 좀 대답 좀 해. 힘들어. 니네가 대답 안 하면. 자, 그러면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성질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얘들아? 자, 봐봐.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엔 원의 정의에서도. 경원아, 중심 몇 콤마 몇이냐? 1,2인 거야. 다시 중심 찾는 방법 0 되는 값이 중심이다. x에 1 넣으면 0 되고 y에 2 넣으면 0 되죠. 그쵸? 1,2의 중심 보이고 얘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 얼마야? 3이라는 거 한눈에 보이잖아. 이해 가요? 이렇게 성질이 보이는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르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오케이? 그래서 x-a제곱 더하기 미안해. 말로 먼저 쓸게요. 우리가 식을 나타낼 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죠. 표준형은 성질이 보이는 식이야. 2차 함수 때도 있었고 직선 때도 있었어.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식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일반형은 별거 없어. 이거 전개시킨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개시켜서 식을 써보면 이런 모양이지 않겠냐?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에 관한 1차 항도 있고 y에 관한 1차 항도 있고 뭐 상수항도 있겠지. 요걸 이제부터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요놈의 중심이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이제 일반형에서도 그걸 구하는 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지금 당장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이거 전개하면 x제곱 ax 나오고 y제곱 by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상수항에 4분의 a제곱과 4분의 b제곱이 나오면서 그걸 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거예요, 얘들아. 주어진 일반형을 표준형처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된다. 됐냐? 그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 되는 값 생각하면 돼. x에 얼마 대입해야 0 돼? 마이너스 2분의 a, y도 마이너스 2분의 b. 요게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 제곱이지 얘들아 요거. 맞아? 그래서 반지름은 오른쪽 식의 우변에 있는 거에 뭐 루트 씌워서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식이 돼요. 됐냐? 자, 경원아, 반지름은 양수냐 음수냐?
양수야. 그러면 요거 양수이려면 얘들아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뭐면 안 돼요? 0보다 작으면 안 돼. 0이어도 안 돼. 그럼 반지름이 0이니까 말이 안 돼. 원이 없잖아.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원이 될 조건입니다. 누가? 일반형식이라고 해서 꼭 원이 아니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원이 될 조건이라고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형에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요거 잘 정리 일단 1차적으로 해 놓으세요. 네, 뭐 공식만 아시면 앞에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식에 좀 익숙해지셔야 좀 더 편하게 답 다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답이랑 식 다 필요한 거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맞춰 보시고요. 좀 이따가 자 내용 조금만 더 정리하고 문제 좀 더 볼 거예요. 자 요번에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좀 특이한 유형들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줬을 때 지름의 양끝점 그때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에서 뭐 그림은 안 줄 수도 있어. 지름의 양끝점이 어떤 두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무 숫자나 써볼까요? 경원아 몇 콤마 몇으로 할래 요거? 1,2 두 번째 놈은 3,4 오케이 3,6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 1,2랑 3,6이다 라고 했으면 그냥 그림을 일단 그리세요. 알겠죠?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려. 지름의 양끝점 알 때. 그러면 얘가 지름이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지 않겠냐? 근데 원의 중심은 특징이 뭐야?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겠니? 무슨 점?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2,4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뭐 해줘? 이제 뭐 2,4랑 3,6 사이의 거리 구하면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그리고 루트 씌우면 루트 5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됐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뭐 하면 된다? 식을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라고 식을 원방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겠죠? 풀 수 있겠지. 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이해 갈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들입니다. 자주 나오는 놈이고요.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는 축이 몇 개 있냐, 얘들아? 두 개. 무슨 축, 무슨 축? 오케이.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들 한번 보려고 해요. 자, X축에 접하는 원들은 Y좌표가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Y좌표가 절대값 씌우면 반지름이 돼야 돼요. 결론은 기억하고 있읍시다,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려고 X축 그려놓고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해 갈까? 그럼 그때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 접하면 이거 수직이죠? 접선이랑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중심의 좌표는 X 좌표는 모르지만 뭐가 되죠? Y 좌표가 R이라고 쓸 수 있겠지. X 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쓴 거야. 마찬가지로 요 놈의 좌표도 내가 X 좌표는 모르지만 Y 좌표가 마이너스 R이라는 건 알겠죠. R만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항상 반지름이랑 똑같구나. 됐니? 그러면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지는 거야. 위에 놈은. 또는 아랫놈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요번에 y축에 접하는 상황. 자, 그럼 경원아 어떻게 되겠냐? y축에 접할 땐 어떤 놈의 좌표가 반지름이겠어? 그래, x좌표의 절대값이 무조건 반지름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y축이 있고 원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괜찮을까? 그럼 아까처럼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 요놈의 좌표 이제 바로 한번 써볼까? 뭐가? x좌표가 r만큼 뒤로 간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r, b라고 쓸 수 있어요. r만큼 뺐으니까. 또는 r만큼 더했으니까 r, b라고 쓸 수 있다고. y좌표 모르니까 b라고 쓰고. 됐죠? 그래서 결론 왼쪽 거부터 x 더하기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 쓸 수 있고, 또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쓰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괜찮을까? 네. 자, 여기다 쓰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왼쪽 이거 지우고 좀 쓸게요. 문제 알겠죠? 니네는 여기 옆에다 이어서 쓰시면 돼요. 자, 마지막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상황입니다, 얘들아. 야, 그러면 x축에 접할 때는 y좌표가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었는데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가 반지름에 관련이 있었잖아. 그럼 그거 둘 다에 동시에 접하면 당연히 어때? 둘 다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접함입니다. 함. 그래서 요번에도 그림을 그려볼 건데 성룡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얘는 위아래로 케이스가 있었고 요놈은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쟤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니? 당연히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1사분면에서 접하는지 아니면 2사분면에서 접하는지, 뭐 사이즈는 다 다를 수 있겠죠. 3사분면에서 접하는지 마지막 4사분면에서 접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중심이 다 바뀔 거예요. 오케이? 반지름이 만약에 R은 양수일 때, 반지름이 양수일 때 요놈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R, R일 거라고. 1사분면이니까. 근데 2사분면에 있는 원은 어때? X좌표가 음수여야 돼. 마이너스 R, R입니다. 됐니? 3사분면에 있는 점은 어때요?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에요. R만큼 뒤로 갔고 R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지막 4사분면은 R, 마이너스 R이겠죠.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가 음수여야겠지. 됐어?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거 식 다 세울 수 있겠죠? 요놈 어떻게 되죠?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쓰시면 돼요. 아랜돔은 x-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왼쪽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이겠죠. 마지막 제일 왼쪽 위 x 더하기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는 r제곱이다 라고 식이 써질 거라고. 그래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저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저 네 가지를 다 구하라고는 안 할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알겠죠?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인지를 제시해 줄 겁니다.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그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끝이에요. 요 내용에서.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무조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얘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모의고사에서 종종 사용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자, 3번은 앞에 적어놨습니다. 아까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가 원이 될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2차 부등식들 아니면 1차 부등식 잘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은 4-1번 5,6이 중심인데 x축에 접한다. 식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그리세요, 얘들아. 5,6이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하려면 위에 있는 모양이지 않겠냐? 그쵸? 그럼 반지름이 얼마다? 6이다. 그래서 그냥 x-5의 제곱, y-6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2번도 마찬가지로 자, y축에 접하면서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 반지름이 7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 다 가능한 거야, 얘들아. 그쵸? 대신 y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한 거잖아. 이쪽도 있겠지. 망했네요. 마이너스 4. 그래서 반지름이 7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고 7,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죠. 중심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7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49 또는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4의 제곱은 반지름 49 두 개 다 써주셔야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3번의 경우에는 x축, y축에 모두 다 동시에 접하는데 반지름 3인짜리 4개 나와야 돼요. 3,3 3,3 반지름 제곱 마3,3 마3, 중심이 총 4가지가 있었으니까 4개가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5-1, 5-2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5-1번은 어때야 된대, 얘들아? 중심이 나와 있어. 마이너스 2,1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y축에 접해야 돼.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y축보다 왼쪽에 있었겠죠. 그럼 반지름이 2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k는 얼마다? 반지름 제곱 4. 됐죠? 2번도 일반형 나와 있다고 겁먹지 말고 쓰세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5-k라는 식이 되실 17-k라는 식이 되셨을 거예요. 정리하시면. 그래서 얘는 중심이 마일, 4인데 요번에는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x축이 아래쪽에 있었을 거니까 반지름 4겠구나.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해요.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 제곱이 16 나와야 되므로 k는 1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 이거 다 해놓으세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 문제. 자, 중심 나와 있고요. 뭐 나와 있니, 얘들아? 지나는 점 나와 있지? 겁먹지 말고 6번에 그려. 모르겠으면 그냥 그리면 돼. 중심 마3, 마일이야.
야, 좌표 그 X축, Y축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려놓고, 야, 이 위에 마사 콤마 2도 있대. 점 찍어봐. 그럼 뭐해? 나 중심 아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반지름 제곱만 알면 되네? 반지름이 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닌가?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반지름은 루트 9야. 루트 10이야. 그럼 제곱하면 10이겠지. 그냥 그려보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 8번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자, 7번은 현재 2대 내분하는 점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3분의 B는 B랑 곱하고 1은 A랑 곱하고 콤마 3분의 B랑 곱하고 A랑 곱하고 그래서 3,1이라는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3,1 중심 생각하시고 x-3 제곱 더하기 y-1 제곱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가 6,4를 지나야 된대. 야, 그러면 반지름을 따로 안 구해도 돼, 얘들아. 다시. 어차피 요게 거리 공식이 반지름 제곱이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지, 그치? 잘 봐. 그냥 대입하면 돼요. 이 식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6 집어넣으면 얼마냐, 요거 제곱하면? 9. 4 집어넣으면 얼마냐? 4 빼기 1 제곱하면 9. 그럼 여기 18인 거야, 그냥. 지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성립해야지, 식이. 알겠죠?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0,a도 지나야 되는데 0,a를 대입하시면 9 더하기 a-1의 제곱은 18 나오면서 넘어가서 9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9 나오는 거는 a-1이 3 또는 마3, 즉 a가 4 또는 마이너스 2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a 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나는 점. 자, 8번은 2,4를 중심으로 하고 얘가 a,1을 지나야 되는데 그럼 a,1이 한 요 정도 있다고 해볼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a 더하기 8도 지나야 된대. 한 이 정도 있다고 해보자. 야, 그러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너무나 당연히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지 않냐? 맞죠? 그래서 다른 거식 쓰지 말고 이 식 하나만 써도 돼. 뭐, 요 거리랑 이 거리는 같다. 왜? 모르는 문자 a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빼서 제곱 9 더하기 빼서 제곱 a 더하기 4의 제곱은 어차피 양쪽 다 루트 있으니까 루트는 굳이 안 쓸게. 요번에 오른쪽 a-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 사라지겠네요. 괜찮을까? 뭐 그래서 뭐 전개해서 쓰셔도 돼요.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넘겨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들아 이거 뭐 그냥 잘 생각해봐봐. 요게 반지름 제곱식이었어. 요거 제곱이고 요거 제곱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8. 그게 반지름 제곱. 그러면 반지름은 3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처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3쪽까지만 합시다. 3쪽까지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름의 양끝점이 알려진 문제. 얘도 간단한 거라서 요거까지만 하자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면 돼?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그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지름 그으세요. 한 끝이 8,2면 나머지 한 끝은 4,10이라고 쓰세요. 괜찮아요. 됐죠? 그럼 원의 중심 얼마? 6,6. 그렇다면 우리는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까지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랬을 때 반지름 구하고 싶어. 반지름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내가 뭐라고 했니? 그냥 대입하셔도 된다고. 그때 나오는 숫자 쓰면 된다고. 8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2 집어넣으면 마사제곱 16. 그렇다면 우변엔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식이 성립할 거니까. 자, 10번, 11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네, 자,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도는. 자, 10번 일단 중심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중점 마이너스 3,1. 그러면 거리낌 없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아직 반지름 제곱은 모르니까 그 다음 아무거나 대입. 얘를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16 더하기 4니까 우변에 20까지 써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기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k는 양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1 집어넣으면 16, k-1의 전체 제곱이 20. 요거 4 나와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어야겠죠. 그래야 제곱해서 4가 되니까 양수 k는 3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1번도 어렵지 않아요. 중점이 나오니까 1,5.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이 중심도 필요하긴 하겠네요. 자, 일단 반지름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볼게요. 요번에 뭐 하면 돼?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빼면 4 제곱 16 빼면 3 제곱 9 더하면 25 루트 씌우면 반지름이 5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울기가 반지름과 같은 직선이야. 됐지? 그 뒤에 뭔가 붙을 건데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무조건 뭐를 지나가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1,5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1 넣어서 5 나와야 되는데 딱 1 넣어서 5 나오는 식이죠. 그래서 답은 y는 5x가 되겠습니다. 네, 숙제 체크 좀 합시다.